이제 청년 전용 청약통장 연계 2%대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청년들 꼬드겨서 집값 하락을 막자는 건가요? 요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 청년 청약통장, 이거 무슨 통장이라고 하냐면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 이거는 두 가지 뜻이죠. 주택을 드립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림, 꿈에 대출을 내주겠다,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파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청년분들은 저거 가입하시는 거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분양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연 4.5%의 청년 청약통장, 청약통장 자체가 금리가 낮아요. 근데 4.5%나 주는 청약통장이다. 그리고 1년 가입하면 연 2%대 주택대출을 내주겠다. 보시면은 내년 초에 출시하고 청년 청약통장 만들어서 1년간 가입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2%의 수준의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연 10만 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1년 이상 가입하면 된다는 소리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청년 내 집 마련 1, 2, 3 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방침이고, 이자율은 더 높게 책정을 했고, 가입 요건도 5천만 원 이하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된다. 이런 것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많이 내주겠다. 뭐 생애 주기별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 그래서 출산하면 또 깎아준다. 이런 것들이고, 왜 가입을 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요즘 청약통장 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청약통장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요. 청약통장은 금리가 좀 낮더라도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왜냐면요, 청약통장이 어떤 구조예요? 무주택 기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그러니까 점수를 쌓는데, 이게 가입하자마자 바로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수년간 점수를 쌓아놓고서 요걸 통해서 당첨을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점을 쌓아놓는 거고, 물론 금리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기존 집을 구축을 매매하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것보다는 나중에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죠.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분양도 내 집 마련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합당한 가격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은 분양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다른 곳들은 분양가 비쌉니다, 여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는 분양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곳이 있어요. 저희가 어디를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거기는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 왜냐면은 과거부터 조성되었던 택지이기 때문에 택지 가격이 싸서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덕은지구보다 더 싸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괜찮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약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로는 뭐가 좋아요? 4.5%라는 금리 혜택. 이게 낮다고 볼 수 없는, 기대비용이 원래 청약통장은 기대수익이 좀 떨어지는데 기대수익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중에 주담대 2%. 근데 고금리 중금리 상황이 꽤 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저게 막 매년 얼마씩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길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걸 가입해서 24년도에 가입해서 24년이나 25년이나 이때 분양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결국에 한 27년쯤 28년쯤 이때쯤 되면 집값 저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때 분양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소리야. 다행히 청약통장 의미 없네 하고 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자는 많이 줄어드는 거고,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분양을 지금 왜 받으면 안 되느냐?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택지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비, 거품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건축비, 거품은 지금 거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시멘트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작년에 엄청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로 철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택지 가격은 언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가장 위험한 거, 부동산 시장이 가장 위험한 거, 부동산 PF 터지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필지가 경공매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싸게
낙찰받는 곳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싸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서 나중에 분양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또 지금처럼 계속 분양 안 되면 할인 분양하는 거고, 할인 분양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차익을 붙였기 때문에 할인 분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PF 터지면이라고 했는데 PF가 위험한 이유가 PF 금리가 지금 막 10%대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갖고 계속 그거를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 빨리 팔아치우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그러니까 할인 분양도 나오고. 그래서 받아두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요 2%대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면은 집값 하락이 막힐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요, 결국엔 DSR이다. 그러니까 2%대 LTV 80%로 풀어줘서 잔금 대출을 해주겠다. 잔금 시에. 이게 되는데 LTV는 많이 풀어줬어요. 이번 정부에서. LTV를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쪼여놓은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LTV를 많이 풀어줬죠. 근데 LTV를 많이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래량이 이 모양 이 꼴이냐? DSR 때문에. 분양이 막 20억에 돼요. 근데 얘 LTV 80%라서 16억까지 대출을 해준대. 그런데 일단 내 이 4억이 있느냐? 두 번째로 내 4억이 있는데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 1억이면 DSR 계산기가 있는데요. 연소득 1억. 대출을 그래서 내가 16억을 받고 싶다. 잔액이 16억. 대출 기간 한 40년 정도 받읍시다. 40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480개월. 금리 2%.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DSR은 56%가 됩니다. 연봉 1억 돼도 저 집은 저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DSR 한 40% 받으려면 총액을 한 12억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래도 40% 넘어요. 그런 것처럼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DSR 규제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청년층이 유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통장의 효과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분양가 부담이 안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가 문제냐면은 고분양가가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푼 게 있어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이게 25조나 풀었어요. 근데 안심전환대출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이야기 없었죠. 그 다음에 2022년 10월을 고점으로 11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23년 5월까지. 근데 금리를 이렇게 많이 내렸음에도, 그래서 이게 집값 하락을 막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저게 만약에 DSR 우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요, 뭐를 건드느냐, DSR을 건드느냐, DSR 우회가 강력하게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만 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저런 것들 많이 풀죠. 청년 주택 드림 대출,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 청년층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기 총선용으로 생색내는 정도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하는 걸 보면은 가계부채 붕괴는 바라지 않지만 가계부채 증가도 바라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이냐, 그런 정책은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유의미하게 늘어나게 했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첫 번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 적용을 안 받도록 만든다. 두 번째, 50년 주담대로 30년, 40년 동안 낼 거를 50년 동안 내니까 낼 원금을 확 줄여서 DSR을 확 떨어뜨려 버린다. 이 두 가지 정책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물론 아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미미한 영향은 있을 테지만 큰 영향을 낼 수는 없다. 마치 안심전환대출처럼. 그러니까 가입하시고 나중에 분양가 충분히 정상화된 다음에 그때 분양 받으시면 되니까 그때까지 가점 잘 쌓아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청약통장 안 좋은 점은 이자가 낮다는 건데, 이자도 높게 주니까 잘 쌓아놓으셨다가 청약할 때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